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포스 라운드 762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C부터 F 정도까지 아니면 G 정도까지 난이도가 좀 비슷비슷한 문제들이 뭐 물론 여기 맨 위랑 맨 아래랑 보면 좀 많이 다르지만 좀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문제들이 다닥다닥 있는 편이어서 한 번씩 좀 뒤쪽 문제도 한 번씩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일이 많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앞에서부터 살펴볼게요. 문제들을. A번 문제, 스퀘어 스트링. 이 문제는 어떤 어떤 부분이 두 번 반복되는 스트링을 스퀘어 스트링이라고 정의를 할 때, 그때 입력되는 스트링이 스퀘어 스트링인지 스퀘어 스트링이 아닌지를 판별하는 문제죠. 스퀘어 스트링이 되려면 이 스트링을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6글자짜리 스트링이면 그 앞부분, 뒷부분으로 쪼개가지고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같은지 비교를 해서 비교한 결과 같으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을 하면 됩니다. 뭐 이 문제에서 주의할 점이라면 좀 홀수계랑 짝수계랑 따로따로 해야 되는 점. 그러니까 뭐 이 문제에서도 AAA 이렇게 그, 그 홀수계짜리 스트링이랑 짝수계짜리 스트링을 전부 이렇게 여러 개를 넣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틀릴 일이 좀 적었는데 뭐 그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점이랑 뭐 같은 게 여러 번 반복되는 걸 그 스퀘어 스트링이 아닌 걸로 걸러줘야 된다는 거. 뭐 그 정도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두 번 반복되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다른 방법으로 풀었을 거예요. 왜냐면 스트링을 두 개로 자르는 거. 그러니까 가운데까지랑 가운데부터 그렇게 두 개를 자르는 건 그렇게 간단한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작업이 조금 복잡했는데요. 뭐 일단 전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2로 나눠 떨어진 길이가 2로 나눠서 나눠 떨어지는지 먼저 체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맨 앞 글자부터 절반 그리고 중간에서부터 절반 이렇게 그 두 개로 나눠서 그 두 개 스트링이 같은 스트링인지 비교하는 식으로 저는 해결을 했어요. 이렇게 A번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 B번으로 가볼게요. 문제 B번은 조금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데 익숙해지면은 되게 금방 풀고 넘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곱수랑 세제곱수 그러니까 어떤 n을 잡고 그 n 1부터 n까지 제곱수랑 세제곱수를 전부 세는 그런 문제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 제곱수랑 세제곱수를 셀 때 완전 제곱수이면서 세제곱수인 그런 수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64는 8의 제곱이면서 4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제곱수이면서 세제곱수인 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런 거를 두 번 세지 않도록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 개수가 20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막 1만 개 정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을 골탕을 먹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데이터가 20개라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써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또 1부터 10억 사이의 n에 대해서 제곱수랑 세제곱수를 전부 구하면 되는데요. 근데 제곱수랑 세제곱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일단 다 구해가지고 1, 4, 9, 16 이런 식으로 다 구해가지고 이걸 전부 다 배열해 놓고 그리고 세제곱수 1, 8, 27 그리고 뭐 64 이런 식으로 제곱수랑 세제곱수를 전부 다 구해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전부 다 구하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되는지를 보면은 여기 굉장히 친절하게도 입력 제한인 10억을 입력으로 넣어줬죠. 다 해봐야 3만 개밖에 안 된대요. 이 3만 개밖에 안 된다는 건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n이 10의 9제곱까지이기 때문에 제곱수는 약
10의 4.5제곱 정도 개 정도 나올 거고요. 왜냐면 10의 9까지 가려면 제곱수는 이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세제곱수는 10의 세제곱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가 겹치려면 6제곱이면 되거든요. 어떤 수의 6제곱은 10의 몇 개가 나오죠? 6제곱이 되려면 10의 1.5제곱 만큼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구해가지고 배열에다가 넣으면 그래봐야 한 3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만 개 정도 나오면 그걸 정렬해 놓고 그 중복된 원소를 다 걸은 다음에 입력이 들어올 때마다 그 3만 개 중에 그 우리가 원하는 1부터 n 사이에 있는 수가 몇 개인지를 하나하나 세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t가 22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세고 싶지 않으면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전 여기 바이너리 서치로 구현을 해놨는데요.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정렬해 놓으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1부터 n인지를 알 수 있죠.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이렇게 어퍼 바운드는 그 STL에 들어있는 바이너리 서치 함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이너리 서치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테스트 데이터 개수가 작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세서 해도 3만 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 없이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들이라면 뭐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어떤 n이 들어왔을 때 그 n을 직접 그 루트 n이랑 그 n의 세제곱근을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루트 n의 세제곱근 이것들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따라서 좀 희비가 갈릴 수가 있는 게 그 실수로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찌뿔뿔 내장 함수인 그 sqrt n 이런 식으로 구하면 틀립니다. 왜냐면 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하면 그 실수 오차 때문에 아니면 그 대소 비교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그 제곱근의 이거의 제곱근 이하인 수의 개수를 실제로 구할 때 원하지 않는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수 계산에서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뭐 그래서 실수 계산을 쓴 분들은 이걸 지금 그대로 맞은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이 문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틀렸거나 아니면 지금 핵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핵에 보면은 이 실수를 쓴 풀이들을 이렇게 다 털고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서 털릴지도 몰라요. 그런 걸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이 문제 되게 괜찮았던 점은 그러니까 푸는 입장에서 좀 편했던 점은 10억까지 다 넣어봐야 3만 개밖에 안 된다는 걸 이렇게 문제에서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나열해도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실수를 안 쓰면 루트 n 뭐 세제곱근 이런 걸 어떻게 구하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걸 구할 때 뭐 바이너리 서치로 구해도 돼요. 바이너리 서치라는 건 뭐 n이 300이면 그 루트 n이 뭐 10보다 크냐, 10보다 크다, 뭐 10보다 크면 20보다 작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값까지가 n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루트 n의 값에 해당하는지를 이렇게 바이너리 서치로 구할 수 있고요. 세제곱근이나 6제곱근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이게 문제 B였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되게 많은 코드들이 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문제 C를 볼게요. 문제 C는 어떤 덧셈을 해요. 그러니까 한야가 덧셈을 하는데 A랑 B라는 두 정수를 가지고 덧셈을 해요. 근데 정수를 덧셈을 할 때 이렇게
1이랑 0을 더했기 때문에 1, 그리고 7이랑 3을 더해서 그 받아올림을 못해서 이렇게 10 이런 식으로 그 10 이상인 수가 나오면 두 자리로 쓰고 10 이하인 수가 나오면 한 자리를 쓰는 식으로 이렇게 덧셈을 합니다. 근데 그 어떤 위에 있는 이 수랑 결과가 되는 수를 입력으로 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이 수를 구할 수 있느냐.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출력하고 못 구하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해라 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구현 문제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구현 문제에서 좀 DP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DP를 안 쓰는 경우에도 문제없이 풀 수 있다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좀 역시 구현 쪽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이 문제를 보면은 일단은 어떤 A랑 그 S, 그러니까 합인 두 정수가 주어졌을 때 이게 A의 어떤 부분이 S의 어떤 부분이랑 그 매칭이 되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쪼개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캡처합시다. 캡처해서 갖다 붙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A가 5글자가 있고 그리고 S가 이렇게 7글자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 한 글자랑 이거 한 글자랑 매칭이 되고 이거 한 글자랑 이거 두 글자랑 매칭이 되고 이런 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있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뭐 DP를 통해서 그 2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그 0,0에다가 미리 값을 넣어놓고 그리고 여기까지 가는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 A를 놓고 이쪽에 S를 넣어서 그 여기까지 쓰는 경우가 내가 지금 A를 여기까지 썼을 때 그리고 S를 여기까지 썼을 때 한 칸 넘어가는 방법이 존재하는가, 두 칸 넘어가는 방법이 존재하는가를 A랑 S의 각 한 자리 두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넘기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S에 해당하는 이 정수, 이게 1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앞자리가 1인 경우에는 두 개로 쪼개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묶을 수가 있고, 앞자리가 1이 아닌 경우에는 한 글자씩만 들어가죠. 이거를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보는 식으로 그리디라기보다는 브루트포스로 이렇게 풀어도 큰 문제 없이 답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럴 겁니다. 왜냐면 이게 한 가지 한 가지 다 해봐도 자릿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두 자리냐 한 자리냐 가지고 다 해봐야 뭐 2의 9제곱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한 글자씩 매칭이 되는지 두 글자씩 매칭이 되는지를 테이블을 채우거나 아니면 브루트포스를 통해서 이렇게 구해서 해당하는 답이 있으면 yes, 이 답을 출력하고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되는데요. 이 과정이 조금 복잡한 점들이 또 있어요. 뭐 그냥 예외 처리를 이것저것 해줘야 되는데 어떤 예외들이 있냐면 뭐 A 앞에다가 0을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A 앞에다가 B가 더 긴 게 나오기 때문에 A 앞에다가 이렇게 0을 붙여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B를 출력하기 직전에 맨 앞에 있는 0을 떼야 되는 게 있고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지? 받아 올림을 할 때 두 자리를 받는데 이 두 자리가 10 이상 18 이하인 경우에만 받아 올림이 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또 좀 틀리게 하면, 그러니까 좀 다르게 했다가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구현상의 복잡한 부분들이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구현을 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그 테이블을 채우는 부분은 DP를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글자랑 두 글자 이게 서로 매칭이 되는지, 그러니까 적당한 비의 한 글자가 존재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구하고, 또 이 문제의 조금 어려운 점은 출력하는 부분이죠. 출력을 어떻게 했냐면 전 이 길에다가 출력해야 되는 정수가 뭔지를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근데 어디로 가는지는 출력해야 하는 정수를 알면 한 칸을 가는지 두 칸을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A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이 A고 이쪽이 S면 그 A랑 여기 들어있는 B에 해당하는 수랑 더해서 10 이상이 되면 두 칸을 가야 되고 10 이상이 안 되면 한 칸만 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한 칸을 가야 되는지 두 칸을 가야 되는지를 이런 식으로 그 다시 역추적하는 과정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틀릴 만한 부분이 맨 앞에 0 떼야 하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이것저것 많지만 여러분 다들 각자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막 맨 앞에다가 0 20개 붙여놓고 시작했어요. A 앞에다가 0 20개 붙여놓고 시작했어요. 전 처음에. 그리고 그 0으로 그러니까 0으로 시작하는 어딘가에서 그리고 0이 아닌 첫 번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쭉 넣어놓고 시작을 했어요. 이런 식의 좀 세세한 복잡한 테크닉들이 좀 사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좀 편하게 구현한 분들은 좀 편하게 했던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오늘은 좀 복잡하게 풀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문제 D번인데요. 문제 D번은 N명의 친구가 있고 그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고 싶대요. 근데 N명의 친구들한테 선물을 줄 때 M개의 상점이 있고 그 M개의 상점에서 그 몇 번째 상점에 있는 몇 번째 품목을 그러니까 몇 번째 상점에서 선물을 사주면 친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PIJ라는 이런 2차원 배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요. 그때 우리가 최대 N-1개의 상점만 볼 때, 그러니까 친구는 N명인데 우리는 친구 그 하나하나마다 만약에 N-1개의 상점이 아니라 N개의 상점을 본다 그러면 우리는 친구 하나하나에 대해서 제일 좋은 선물을 다 사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N-1개의 상점이기 때문에 좀 달라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때 그 우리가 뭘 하고 싶냐면 그 친구들이 받는 선물들의 최소값을 최대화하고 싶대요. 최소값을 최대화하는 건 모든 값들의 각각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줄 수 있는 선물들을 각각 최대화를 해서 그것들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의 최소값이죠. 일종의. 그래서 그것들을 구해서 그 전체 최소값인 알파가 가능하면 작은 값이 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친구들의 만족감의 최소값을 최대화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2 곱하기 2에서의 예제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때 어떻게 n-1개의 샵을 들어가서 그 최소값을 최대화했을 때 그 최소값이 몇이냐 라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복잡한 개념들을 복잡한 그 문제 지문이랑 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거를 좀 조금 더 단순화를 하면은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 적당한 n 곱하기 m에서 이렇게 m개가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n-1개가 아니라 n개를 고르는 거였으면 우리는 친구 한 명 한 명마다 그 제일 좋은 선물을 하나하나 골라줄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n개를 다 골라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 각 한 명 한 명마다 제일 좋은 선물의 최소값 그러니까 min of x, x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한 명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선물의 최대값의 최소값 이게 그러니까 n개의 상점을 돌았을 때 값이죠. n개의 상점을 돌았을 때 값인 이 최대값의 최소값을
어떤 적당한 변수 라지 m이라고 이렇게 놓고 봅시다. 그럼 우리는 아무리 그 선물들을 잘 골라도 이 라지 m보다 더 잘 나오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1에서 이 라지 m 사이의 값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 파라메트릭 서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분 탐색을 통해서 1부터 m 사이의 값 중에 적합한 값을 찾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리디한 방법이 있는데, 일단 파라메트릭 서치를 하는 방법부터 볼게요. 일단은 어떤 적당한 값, x라는 값에 대해서 우리가 x만큼 선물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x는 이 m보다 작은 값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x만큼 선물을 주려면 우린 n-1개의 상점에서 선물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 n-1개 상점 중에 적어도 하나는, 비둘기집의 원리에 따라서 적어도 하나에서는 우리가 선물을 2개 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하나는 이렇게 선물을 2개 골라야 되는 상점이 생겨요. 이렇게 만약에 상점이 2개 골라야 되는 그냥 2개 골라야 되는 상점을 하나 골라 놓으면 나머지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제일 좋은 거 골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점 하나가 제일 좋은 2개가 X 이상인 게 있는지를 체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2개를 봤을 때 그 2개 다 X 이상인 상점이 존재하면 나머지 상점들은 그냥 나머지 친구들을 위한 제일 좋은 것들을 골라주면 되는 거고, 그 제일 좋은 것들은 각각 이 라지 M 이상인 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X 이상인 해가 존재하는지를, 이 2개짜리 상점이 존재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임의의 값 X에 대해서 이 X가 답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잠깐 숨 좀 돌리고 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X 이상을 2개 이상 가진 상점이 하나 존재하면 X 이상인 답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파라메트릭으로 우리가 원하는 1부터 m 사이의 구간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게 그 파라메트릭 서치를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좀 그리디한 방법이 있는데, 그리디한 방법도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비둘기집의 원리를 비슷하게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는 역시 이번에도 그 라지 m이라고 이론상의 최대값, 이 n개 상점을 들렀을 때 최대값을 그대로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린 이 중에서 이 m보다 더 좋은 값을 가지는 어떤 선물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상점이 존재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게 m이 반드시 답이 되리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m 이상인 게 2개 이상인 상점을 골랐으면 나머지는 전부 m 이상인 그 각자의 최대값을 골라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m이 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하면요. 그러면 우리는 이 n 곱하기 m 제어를 한번 각각 하나하나 정렬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높은 거고 여기가 제일 낮은 게 오는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n-1개를 골라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적당한 두 번째 값을 고를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상점들 중 적어도 하나에서 두 번째 값을 골라서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n-1개를 고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값만 가지고는 전체를 위한 선물을 골라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 번째 값까지 이렇게 상점을 골라요. 그럼 이렇게 두 번째 값을 골라놨으면 이 두 번째 값에 의해서 나머지 답이 결정됩니다. 왜냐면 여기서 두 개를 골랐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들의 답은 이 두 명 외에 최대값을 골라주는 식으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른 과정을 거쳤지만 결국 같은 정리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적당한 두 개, 이렇게 제일 두 개짜리가 제일 큰 이거를 찾으면 이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파라메트릭 서치 아니면 그리디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디로 구하는 경우에는 각각 줄들을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두 번째 값만 보는 거죠. 왜냐면 첫 번째 값은 항상 그 두 번째 값보다 크기 때문에 크거나 같기 때문에 두 번째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 이하이면 이상이면 첫 번째 값은 이미 그거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렬해 놓고 두 번째 값만 봅니다. 제일 큰 것부터. 네, 이렇게 문제 D번을 풀 수 있고요. 약간 그리디로 푸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라메트릭 쪽이 좀 더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 양쪽 다 조금 그 숙련도를 요구하는 되게 그러니까 한쪽을 어떻게 풀어보면 다른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되게 괜찮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또 양쪽 다 잘 모르는 분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한번 그 그리디가 돌아가는 방식이나 아니면 뭐 파라메트릭 서치를 통해서 답을 구하는 방법을 따라가 보고 다른 쪽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양쪽 다 굉장히 프로그래밍 대회나 아니면 뭐 코드포스 같은 데서 되게 자주 나오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는 전 그리디로 풀었는데 그래서 그 전체 중에서 두 번째 값이 제일 큰 걸 구하고 그리고 전체 중에서 B라는 배열을 만들어서 각 친구들별로 최대값을 각각 구해놔서 B에다 넣어요. 그렇게 해서 그 최대값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라지 M이랑 그리고 그 두 번째 값들 중에 제일 큰 거 그 둘의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 D번을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조금 복잡한 문제였죠. 문제 D번보다 문제 2번이 좀 더 많이 풀렸는데요. 그렇다는 건 문제 D보다 2가 훨씬 쉬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이 문제들을 앞에서부터 읽어보기 때문에 보통 난이도가 비슷하면 앞쪽 문제들이 더 많이 풀리거든요. 근데 뒤쪽 문제가 더 많이 풀렸다는 건 그 뒤쪽 문제가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비슷하기만 해도 훨씬 쉬워요. 근데 이렇게 더 많이 풀었으면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2를 볼게요. 문제 2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수 배열이 있는데 그 정수 배열에 어떤 특정한 값을 플러스 1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여러 번 해서 이 전체 배열의 맥스 값을 맥스라는 건 맥시멈 익스클루드라고 문제 내기 좋아가지고 되게 자주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맥스 값을 특정 값으로 맞추고 싶대요. 그럼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랑 그리고 맞췄을 때 그 코스트가 몇인지 그러니까 이 연산을 몇 번 해야 되는지를 묻는 게 문제 2인데요. 일단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우리는 이 배열에 해당하는 정수들을 쫙 입력을 받고 그리고 그 0부터 n까지 모든 가능한 맥스 값에 대해서 그게 가능하다면 코스트가 몇인지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이 예제를 통해서 좀 볼 수 있는 게 보면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어딘가에서 발생하면 그 발생한 마이너스 1 이후에는 전부 마이너스 1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죠. 그 정도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앞쪽 코스트가 뒤쪽 코스트보다 더 큰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 맥스가 작은 걸 찾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그러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살펴볼 텐데, 우리는 일단 이것들을, 이 들어오는 정수들을 정수 하나하나로 놓기보다는 정렬을 해가지고 그 0, 1, 2, 3, 4 일종의 카운팅 소트를 해가지고 각각의 정수가 몇 개씩 있는지를 가진 배열로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0, 1, 3이 있다고 해봅시다. 0, 1, 3이 있으면 우리는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에서 그 맥스를 0으로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1로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2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라는 걸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맥스를 3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 경우에서 좀 만져봐서 알 수 있어요. 왜 3으로 만드는 게 불가능하냐면 맥스를 3으로 만들려면 0, 1, 2까지 다 채워야 되는데 0, 1, 2까지 다 채우기에는 이 막대기가 모자라요. 그죠? 그래서 맥스를 3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고, 만약에 0, 1, 2까지 채울 수 없었으면 0, 1, 2, 3까지는 못 채우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불가능이 나오면 그 불가능한 게 나온 다음부터는 무조건 끝까지 불가능해요. 그렇다는 걸 일단 이 0, 1, 2, 3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예제를 한번 그려봅시다. 0, 1, 2, 3, 4, 3, 2 0, 1, 2, 3, 4까지 있고 0, 1, 2, 3, 4, 3, 2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의 값을 알려면 여기의 값은 그 이전까지를 다 채워놓는 코스트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까지 코스트랑 이거 치우는 코스트의 합이에요. 또 어딘가에서 답을 구하려고 해봐도 예를 들어서 3에서 답을 구한다. 3에서 답을 이건 좀 너무 다 채워져 있으니까 좀 듬성듬성 있는 예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었다. 처음에 이렇게 있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있었다 해봅시다. 이렇게 있었으면 3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채워야 되죠. 그리고 3에 있는 걸 다 빼야 돼요. 이렇게 3에 있는 걸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여기까지를 채우는 코스트 플러스 여기를 빼는 코스트가 여기에 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여기를 A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왜냐면 이 배열을 A라고 했을 때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이 부분을 그 S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특정한 곳의 답으로 A, I 플러스 S 0에서 I-1까지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쓸어 넘기는 코스트랑 그리고 AI라는 건 그 지금 이 자리를 치우는 코스트. 그럼 우리는 그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맨 앞에서부터 우리는 이걸 구할 때 3을 구할 때 0부터 2까지를 쓸어 넘겨야 돼요. 그런 다음에 4를 구할 땐 0부터 3까지를 쓸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쓸어야 되는 영역을 한 칸 한 칸씩 넓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채워야 할 때 어디에서 채우느냐? 우리는 남는 수들, 이 남는 수들을, 그러니까 1은 지금 2개 있죠. 2개 있다는 건 우리는 그 하나를 여기로 옮겨도 1이 차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남는 수가 어디서 제일 먼저 발생하는지를 오른쪽에서부터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배열을 전체를 훑으면서 이 A라는 배열을 훑으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봅니다. 보면서 남는 수가 있으면 저장해 놓고 여기서 남는 수가 발생했다고 저장해 놓고 만약에 비는 곳이 있으면 남는 것들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죠. 이걸 할 때 뭘 쓰면 되느냐면 스택을 쓰면 돼요. 뭐 프라이어티 큐를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스택 써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 더 큰 게 나중에 쌓이기 때문에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해결하냐면
앞에서부터 볼 때 그 이전까지 쓸어 넘기는 코스트 플러스 지금 여기를 치우는 코스트. 지금 여기를 치우는 코스트는 그냥 그때그때 구할 수 있어요. 그냥 A 값 그대로니까요. 그죠? 그리고 그 쓸어 넘기는 코스트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를 쓸어 넘겨 여기까지 쓸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까지 쓸면 2를 채워야 되죠. 그러니까 쓸어 넘길 때는 채워야 되는 경우랑 안 채워도 되는 경우만 존재하고 안 채워도 되는 경우에 남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남는 경우가 언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남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0, 1, 2, 3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2, 3, 4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2까지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근데 3은 못 채우는 거죠. 3까지는 이 개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못 채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는 게 있으면 채우고 남는 게 없으면 못 채우니까 거기서부터 무조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 됩니다.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자료 구조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앞에서부터 뒤로 해결 순서대로 해결하면 어렵지 않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좀 여러 번 해봤으면 금방 볼 수 있었고 아니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였어요. 그리고 또 롱인트 써야 되죠, 이 문제. 왜냐면 전부 다 0인데 1부터 10만까지 채워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저는 특정한 어디까지의 그 비용의 합이랑 그러니까 여기까지 채우는 비용의 합이랑 그리고 여기서 치워야 되는 것들의 수를 더해서 매번 출력을 하고 어딘가에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다 마이너스 1을 출력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현을 했어요. 여긴 이렇게 프라이어티 큐를 써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좀 어차피 나중에 큰 게 쌓인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프라이어티 큐를 썼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이 10만이기 때문에 여기 로그가 붙는다고 해도 문제없이 시간 안에 나와서 이 코드가 문제없이 작동하거든요. 근데 뭐 좀 더 빠르게 구현을 하려면 스택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택을 써도 충분히 시간 안에 그러니까 스택을 써도 예외 없이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 2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문제 F인데요. 문제 F는 여러분 이거 해답 듣고 나면 굉장히 허탈하실 것 같은데 진짜 이거 왜 F지? 라는 느낌밖에 안 오는 그런 그러니까 이번 문제가 진짜 복잡해요. 문제 정의가 엄청 복잡한데 실제로 그 정의를 다 알고 나서 어떻게 풀면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냥 어떻게 풀면 되는가라는 게 애초에 없어요. 그냥 아주 그리디하게 채우면 되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할 것도 거의 문제 자체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네, 봅시다. 뭐 어떤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이 n명의 사람이 있고 그 테이블이 2m개 있고 그때 그 테이블을 나누는데 어떤 테이블들은 큰 테이블이고 어떤 테이블들은 작은 테이블이에요. 큰 테이블이란 건 나머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명이 있는데 6개 테이블을 만든다. 그러면 그 한 명씩 앉고 4명이 남죠. 그러면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큰 테이블이 4개 발생하고 작은 테이블이 그 2개 발생하는 거죠. 네, 10명이면. 그런 식으로 큰 테이블이랑 작은 테이블이 존재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테이블에 나눠서 앉는 걸 K번을 할 거예요. K번. 그러니까 K회 이런 나눠 앉는 과정을 수행을 해요.
그때 큰 테이블에 앉았던 횟수를 각각 그 BI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큰 테이블에 포함됐던 횟수를 예를 들어서 큰 테이블에 이렇게 처음에 1, 2, 3이 앉았고 그 다음에 2, 3, 4가 앉았으면 그 B 값이 2번, 3번에 대해서는 B가 2일 거고 1번, 4번에 대해서는 B가 1일 거고 그리고 5번은 큰 테이블에 앉은 적이 없죠. 그러면 이거는 그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선 2이기 때문에 페어한 분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1, 2, 3을 처음에 앉고 그 다음에 4, 5, 그 다음에 4, 5, 2가 앉았다. 그러면 그 B 값의 분포가 이렇게 되는데 그럼 제일 큰 값이랑 제일 작은 값의 차이가 1이기 때문에 그걸 1 이하로 맞추고 싶은 거죠. 그게 1이기 때문에 이건 페어한 분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NMK가 주어졌을 때 이때 NM은 그 상한이 NK가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것들 개수가 총 20만 개 이하라는 게 보장이 돼 있고 NMK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게 적당한 페어한 분배를 하나만 만들어서 출력하면 돼요. 하나만 만들어서 출력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가 있고 큰 테이블에 3명 앉는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M은 큰 테이블이 3명, 작은 테이블이 2명이죠. 그죠? M은 일하는 건 2개로 나눈다는 거고 그럼 3명짜리 테이블이랑 2명짜리 테이블이 있으니까 3명짜리 테이블이랑 2명짜리 테이블 이렇게 2개로 나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 그냥 지금까지 구한 것들 중에 큰 테이블에 앉았던 횟수가 제일 낮은 사람부터 넣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렇게 1, 2, 3을 넣어요. 네, 이렇게 하면 1, 2, 3은 한 번 앉았고 4, 5는 한 번도 안 앉았어요. 그 다음으로 아직 한 번도 안 앉은 사람 2사람을 넣고 그리고 2사람을 넣고 나면 한 사람 아무나 넣어도 되죠. 왜냐면 그 전부 다 1로 같으니까 여기다 하나 더해도 그 편차가 최대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라운드에서 1을 다시 넣어요. 네, 그러면 1은 2번 했고 1은 2번 했고 나머지는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이에요. 그럼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인 이 아직 한 횟수가 한 번인 사람들을 세 번째 라운드에 이렇게 넣어요. 뭔가 굉장히 속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그 테이블에 앉은 횟수가 적은 사람을 매번 골라서 넣기만 하면 돼요. 이것만으로 항상 답이 성립하고 이거 왜 딱히 아니 뭐 다른 답을 구하는 다른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구하면 돼요. 정말로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코드가 제 코드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정의만 다 읽어서 파악을 하면 이게 어떻게 해도 그냥 매번 제일 적게 했고 뭐 한 번에 2번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한 번에 2번 앉힐 수 없으니까 이렇게 적당한 순서만 만들면 그러니까 뭐 앞에서부터 뒤로 이런 식으로 적당한 순서만 만들면 그냥 항상 되는 게 보장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누구는 큰 테이블에 앉히고 누구는 작은 테이블에 앉히는지를 찾아서 출력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실제로 그 어려운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들어오면 저는 이렇게 1, 2, 3번을 처음에 앉히고 나머지 둘을 5, 4번을 작은 테이블에 앉히고 그 다음에 4, 5, 1번을 큰 테이블에 앉히고 나머지를 둘을 이렇게 작은 테이블에 앉히고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뭐 그 다음도 1, 2, 3번 앉히고 4, 5, 6번 앉히고 뭐 이런 식으로 1, 2번, 1, 2번, 1, 2번 이런 식으로 구해요. 이게 다예요.
이 문제는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가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아니, 문제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좀, 좀 잘 생각해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묻고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여기까지 간 사람 수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F번을 읽는 데까지 간 사람 수도 애초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애초에 읽은 사람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사람 수가 적은 것이고, 실제로는 훨씬 쉬운 문제였어요. 물론 그렇게 아주 간단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구현 난이도를 생각하면 솔직히 C만큼 어렵지도 않았어요. C의 구현 난이도가 좀 있었던 걸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음, 조금 확실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를 적게 읽어서 손해본 느낌이 드는 그런 문제죠. 네, 이런 문제들이 되게 자주는 아닌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뒤쪽 번호가 매겨져 있는 이런 문제들이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는 가능하면 많이 읽어보는 게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D가 E보다 훨씬 어려웠죠. 앞에 있는 D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A번부터 F번까지 이렇게 오늘 설명을 마치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뭐 없으면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대회나 네, 다들 보도록 해요.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어딘가에 호스트를 갈까 하고 봐도 제가 거의 항상 이 과학기술 또는 프로그래밍 쪽 거의 마지막 방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씨 방송을 1시 반에 켰는데 뭐 어디 호스트 갈 데가 있어야지.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대회는 언제쯤 하려나. 이게요, 여러분 보시면요. 여러분 이게 21일, 22, 23까지는 대회가 없는데 24일 날 코드포스 글로벌 라운드가 있고요. 그리고 25일 날 에코더 비기너 컨테스트가 있고요. 26일 날 에코더 레귤러 컨테스트가 있고요. 27일 날 아직 번호 미정인 코드포스 라운드가 아마도 있겠죠? 그리고 28일 날 또 있어요. 29일 쉬고 30일에 또 있어요. 매일매일 대회가 있네. 네, 여러분 매일매일 대회 하시면 됩니다, 연말에. 그래서 전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번 대회하고 봅시다.